그렇다면 여기 공부하고 계신 학생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상을 놓는 위치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책상은 어떻게 놓는 게 좋을까요? 이 집에 보면 보통 이제 책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어머니가 노크도 안 하고 느닷없이 문을 열면 아이가 뭘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모니터가 보이고 아이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에 좋은 위치라기보다는 부모님이 감시하기 좋은 위치인 거죠. 그래서 마치 CEO의 책상처럼 문을 열면 아이의 얼굴이 보이고 책상 모니터 뒤가 보이는 쪽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정감과 공부에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풍수라는 것이 물과 산과 지세라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안정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집을 고를 때 아파트에 보통 살고 계시죠. 사실 풍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곳에서 풍광이 넓게 펼쳐져 보이는 것은 좌측면 우백호 사이에 수가 열린 곳으로 보기 때문에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을 하지 말고 완충 공간을 두는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발코니 확장을 했다면 관엽식물로 보완을 하는 것도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일단 기본적인 풍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풍수로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집에 살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약간의 투자와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을 보게 되면 한강이 강원도에서부터 W 모양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W 모양으로 흘러오는 감싸는 안쪽 자리에는 광진구 워커힐 아파트가 있고요. 압구정동이 있고 용산과 동부이천동이 있어요. 이렇게 강이 감싸는 안쪽 자리가 풍수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흥하는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건물을 보게 되면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지은 건물인데 낙수장이라는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 건물은 물이 아래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집으로 쓰려고 만든 건데 밤마다 공명 소리가 들리고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물은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감싸 안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아파트, 집을 어떻게 고르는 것이 좋은 걸까요? 일단 가장 좋은 집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흔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배산임수가 있어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어서 감싸 안아서 안정감이 있는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현대 풍수에서는 건물을 산으로 보고 도로를 물로 보기 때문에 그 관계도 중요해서 도로도 나를 감싸 안는 안쪽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주변 건물과의 조화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안 좋은 건물은 어떤 걸까요? 일단 좋은 집의 풍수적 조건 보면 도로가 완만하게 감싸 안아야 되고 대지가 도로보다 낮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고가도로 아래에 있는 집이나 상가들은 물에 잠겨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아파트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물이 감싸 안는 안쪽 자리에 있는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지의 모양이 풍수에서는 원형이 가장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다리꼴이나 삼각형인 경우에는 저렇게 모서리에 예각이 있어서 탁하게 되는 공간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저런 동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출입구에서부터의 위치인데 지금 출입구 정문에서 이렇게 바로 보이는 이런 라인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파트 풍수는 아파트 전체가 좋지도 않고 아파트 전체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동이냐 라인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데 이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서 들어오는 충을 받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이런 자리보다는 안쪽 자리가 조금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 이제 풍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관상과 이제 풍수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드려봤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보이는 저 주상복합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비싸 보이고 커 보인다. 그럼 오른쪽에 어떤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저렇게 도로가 나를 향해 있다. 어떤 느낌 드세요? 불안하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 도로라는 것은 이제 현대 풍수에서 물로 보기 때문에 강이 산을 치는 위치. 그래서 아파트를 이사하실 때, 주택을 이사하실 때 각 창마다 밖에 도로와의 관계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와의 관계를 보시고 이렇게 도로가 나를 향해서 들어오는 자리는 흉하다라고 볼 수 있고, 왼쪽 건물 같은 경우도 이 도로가 저 주상복합을 향해서 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이런 라인들은 이제 흉한 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신만의 공간과 집을 만드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업시설인데요. 가로수길에 얼마 전에 인테리어를 했던 카페인데 원래는 이제 그 꽃을 파는 가게였어요. 근데 풍수라는 것은 이제 컬러를 통해서도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바꿀 수 있는데요. 카페인데 이제 건강 음료를 파는 카페를 화이트 톤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간을 좀 크게 만들었고 내부에도 나무 자재를 많이 활용을 해서 따뜻하고 건강한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풍수라는 것은 어떤 위치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재와 컬러를 쓰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고 상업 시설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나가고 싶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풍수의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사옥,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 됐던 트럼프, 뉴욕에 가면 트럼프 타워가 있어요. 트럼프도 풍수를 건물에 활용을 많이 하는데 여기를 들어가서 로비 쪽으로 들어가면 그 벽 쪽으로 돌이 있고 타일이 있고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풍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에 있어서는 정문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돼요. 그것을 잘 쓰고 있는 것이 이제 트럼프 타워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사람과 공간 읽기라는 주제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관상,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야기 풍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풍수의 시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버리고 정리하면서 천천히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행복한 공간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